이번 시간에 할 거는 영국혁명의 영국혁명. 자, 영국혁명에 대해서 볼 텐데, 영국혁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예혁명이 있어요.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혁명에 대해서 볼 텐데, 청교도 혁명이 좀 더 과격하고요. 명예혁명은 유혈 충돌이 없이 끝났으니까 좀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청교도 혁명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주도 세력이 있겠죠. 이 세력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세 시대가 무너지면서 도시가 성장했다. 이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도시의 성장으로 시민이 등장했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역사에서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상공업이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이 등장했고요. 또 하나는 중세의 기반이라고 하는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이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은 젠틀이라는 사람이 생겨요. 젠틀이. 그 다음에 자영농도 생기죠. 물론 자영농도 생깁니다. 우리가 볼 것은 자영농은 아니고 이 젠틀입니다. 이 젠틀이들은 조금 더 부자예요. 자영농보다는 좀 더 부자, 중소지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매우 큰 호재가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인클로저 운동. 자, 인클로저 운동은 1차 인클로저와 2차 인클로저인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인클로저 운동하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주로 말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영국이 모직물 산업, 양털 유행했는데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을 키우는데 양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울타리를 막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울타리치기, 그래서 인클로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이 젠트리 계층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돈에 의해서 지위가 향상됐겠죠. 사회적 지위가. 자, 어쨌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 두 계층이에요. 시민과 젠트리.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후에 영국 혁명을 주도할 세력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민과 젠틀이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저씨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주로 청교도예요. 자, 외우세요. 시험에 낼게. 주로 청교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경제력과 전문적 소양 이런 것으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청교도이자 의회에 진출한 이들은 의회에 가서 왕을 비판합니다. 왕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젠트리가 다른 지역보다 영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이 상태에서요, 영국에서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합니다. 자, 제임스 1세. 자, 이제 제임스 찰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임스 찰스, 1세, 2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제임스 1세가 지 맘대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무리한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전제 정치란 왕이 지멋대로 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받은 왕 찰스 1세는 더 심하게 했어요. 전제 정치를 더 심하게 했는데 심한 수준이 도를 넘어섰나 봐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국교도 아니면은 박해만 많이 한 거죠. 근데 청교도가 누구야?
시민과 젠틀리가 많잖아요. 시민과 젠틀리 싫어했겠죠. 그리고 세금을 막 걷었어요. 세금을 막 걷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의회가 원래 동의를 해야 세금을 걷는 건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금을 걷어버렸습니다. 과세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점잖게 얘기했어요. 의회 동의 받고 세금 걷기로 했잖아요. 우리 원래 그런 나라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그 얘기한 문서, 그거를 우리는 권리청원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청원이라고 불러요. 자, 권리청원 왜 중요한 문서입니다. 1628년에 나온 문서인데요.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함부로 인신, 구속, 체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함부로. 왕이 니 멋대로 우리 잡아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 동의가 없는 과세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찰스 1세가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은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찰스 2세는 이 권리청원에는 동의했지만 이후에 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청원은 아주 점잖게 한번 말로 해준 거예요. 근데 왕이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왕은 의회를 무시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영국혁명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떨어지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러면은 의회를 소집해야 돼. 왜? 이거 동의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당사국은 스코틀랜드예요. 영국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우리가 영국 하면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과 옆에 있는 아일랜드 섬이 조각조각 쪼개져서 여러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회가 소집되자 이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지멋대로 했었던 이 찰스 1세의 이런 전제정치 행태에 불만이 많았던 의회가 왕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또 왕 나름대로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의회와 대립하겠죠. 자, 그래서 왕을 지지하는 애들을 왕당파라고 부르고 의회를 지지하는 애들을 의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64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국 혁명하면 명예혁명만 기억해서 피 없이 이룩한 혁명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런 거예요. 다 지들끼리 죽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른다. 청교도 혁명, 자,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권리청원, 얘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권리청원이 나타나게 된 배경, 찰스 1세의 전제정치. 기억을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의회파가 이겼어요. 의회파가 이겨서 의회파의 대장이었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크로멜이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그럼 우리 공화정 하자. 왕 필요 없어.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공화정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 겁니다. 1649년에 크로멜에 의해서 공화정이 만들어졌는데 크로멜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왕이 자기들 짜증나게 하니까 왕을 죽여버린 거죠. 자, 크로멜은 이후에 아일랜드 땅을 점령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둬야 될 것은 항해법이에요. 항해법은 네덜란드를 타겟을 한 거예요. 항해법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물자를 운송할 때 운송하는 배는 영국 배 또는 그 식민지에 소속된 그런 배여야 한다. 물자를 파는 나라의 배여야 한다. 이걸 규정한 거죠. 당시 네덜란드는 운송업을 해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물건을 네덜란드 배에 싣고 다른 나라에
넘겨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네덜란드의 해상교역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 이건 좀 중요하게 많이 언급됐습니다. 수능에 수능 볼 사람은 좀 잘 외워두시고 수능 볼 사람만.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힘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호국경 국가를 지키는 귀족, 호국경에 취임합니다. 호국경 거의 왕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청교도 혁명의 끝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시민이나 젠틀리와 같은 영국의 새로운 사회지배층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의회에서 왕이 지멋대로 하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제임스 찰스 각 1세의 전제정치에 비판하는 권리 청원도 내보고, 그 다음에 그 찰스 1세의 전제정치가 계속 이어지자 찰스 1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크로멜이 주도하는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공화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청교도 혁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영국혁명을 하면은 이거라고 흔히 착각하고 있는 이 명예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크로멜이 죽어요. 네, 크로멜은 그냥 늙어 죽습니다. 크로멜이 죽어버립니다. 크로멜이 죽고 나서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독재 정치가 짜증나니까 쫓겨납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왕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왕정복고라고 하죠. 왕정복고, 왕이 들어오게 되고요.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결국 해봤더니 똑같아, 그냥 왕하자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근데 찰스 2세는 친가톨릭 정책을 핍니다. 영국은 종교개혁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중요했고 또 새로운 지배층인 젠틀이 이런 사람들은 청교도란 말이죠. 근데 가톨릭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도 역시 지멋대로 합니다. 전제 정치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왕을 죽여봤었던 이 의회가 있겠죠. 그쵸? 뭐야, 너 왜 그래? 하지마, 뭐 이런 요구를 하겠죠. 자, 이 의회가 이러한 찰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법을 만드는데 하나가 심사법이에요. 옛날엔 심사령이라고 했는데요. 심사법은 뭐냐면요. 가톨릭교도나 이렇게 영국 국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관직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신보호법, 함부로 체포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찰스 2세의 왕을 지지하는 애들을 의회에 등장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토리당이라고 부르고요. 의회를 지지하는 얘네들을 휘그당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어져서 나중에 보수당으로 이어질 거고요. 얘는 이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어져버렸나요? 자유당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찰스 2세 때 의회와 이런 갈등이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사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왕이 바뀌어서 제임스 2세가 됩니다. 제임스 2세는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해요. 합니다. 그 청교도 혁명 때랑 똑같아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로 넘어가는 때랑 똑같아요. 그 순서만 바뀌어 있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야, 너 진짜 계속 그럴 거야? 짜증나게? 결국에는 너 그럼 나가.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제임스 2세는 알았어, 나갈게. 이런 건 아니었겠죠. 예, 저항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가족마저도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항다운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메리 그리고 그의 남편 윌리엄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메리가
왕이 계승자고요. 윌리엄은 메리의 남편이에요.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공동왕, 둘 다 왕이야. 예, 공동왕으로 올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1688년일 거예요. 예,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명예혁명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요, 그 다음에 1689년이 되겠죠? 이듬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서명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권리장전은 좀 중요하니까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잘 봐두시고, 뭐 이 권리장전의 승인에 의해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시험에 낼게요. 왕이 의회 속에 있다.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대요. 왕이 의회 속에 있다. 라는 전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낼게. 잘 봐도. 자, 그 다음에 앤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앤 여왕 때 그 나라는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앤 여왕 때 업적은 스코틀랜드를 병합한 것이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후사 없이 아들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왕 할 사람 없으면 저 강화도에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 데리고 와서 왕 시키잖아요.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찾았어. 찾았더니 어디서 찾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독일에서 찾았어요. 독일. 영국에 오지 않고 독일에서 나서 자랐던 조지 1세가 왕이 됩니다. 심지어 영어도 못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만 할 줄 알아. 그래서 조지 1세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노버에서 사는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노버 왕조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자,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고 뭐 영어로만 쌀랑쌀랑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조지 1세 이후에 의회가 내각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왕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군림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를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주로 그 지문 자료 이쪽에서 많이 출제를 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오늘 내겠다고 한 것은 출제를 할 테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